이리 오너라. 이거는 이리온 스튜디오가 아니라. 네. 그래도 오늘 오래간만에 막 바이콜 다고 그러니까 이게 더 편안하네. 시장 좀 한 달 전부터 쉬어간다고 했더니 막 다들 그냥 근데 오늘 내부 회의도 지금 방금 전에 하고 왔는데 시장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사야 될 기업들은 좀 보이는 것 같다. 대표적인 자동차가 제일 편하고 오늘 만더 바이콜 했더니 엄청 좋아하네요. 왜냐면 형님 드디어 형님이 바이콜 내셔 좋다고 하고. 근데 IT는 약간 헷갈리는 게 있고 아까 영도금했고 지금 최근에 제일 관심 많은 게 그러니까 소위 스토리텔링 많이 하는 게 케미칼이거든요. 그쵸? 숫자 안 나와도. 근데 내가 주문한 거는 3분기 숫자 갖고서 한번 자료 좀 써달라고 했더니 오늘 준비해 왔는데 이거 하면서 좀 스토리텔링 가능한 기업들도 얘기해 봅시다. 바이오 플라스틱부터 오늘 롯데케미칼 막 올랐는데 그게 바이오 플라스틱 그게 뭔 얘기예요? 갑자기 시작이. 자세히 좀 적으면 좋을 텐데 바이오 플라스틱 말 그대로 지금 친환경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플라스틱 썩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유럽에서 좀 수요처가 커요. 그래서 아무래도 친환경 쪽은 좀 그쪽으로 잘 하다 보니까 유럽 쪽이 그래서 이미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썩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그걸 해요? 그래서 아니요, 거기는 이제는 그래? 재활용 플라스틱. 그러니까 분해되는 거랑 재활용되는 거는 또 다른 건데. 비슷한 얘기를 전에 나한테 우리 효성 TNC인가 그게 그거 한다고 그랬더니. 예, 그거는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완전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에 썩는 거. 그렇죠. 그거는 근데 좀 기술력이 더 높은 거고. 효성이 요새 그런 것들 많이 하네. 예. 효성이. 하여튼 근데 오늘은 숫자 갖고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이제 왜 그 주문을 했었냐면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시장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한 2, 3주 정도 봤어요. 하여튼 밀리면 사고 하는데 결국 주가는 실적이 함수인데 어쩔 때는 좀 저는 지금도 어그리하지 못하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겠다. 할 수 있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를 여기서 사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시총 보면 와우 이건 좀 그래서 그렇다면 숫자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이렇게 해서 저번부터 준비를 했고 원래 계획은 지수가 좀 주춤해 있는 상태에서 올 가을에 자동차 그리고 실적 나오면 IT 케미칼 이런 것 좀 되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이상 지수 여기서 또 여전히 치고 나갈지 알지 솔직히 이제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지수가 아주 강하긴 어렵다 숫자로 보면. 근데 섹터로 보면 덜 오른 것들 이런 것들 그간 좀 찾아서 보자는 입장인데 여하튼 오늘 케미칼을 최근에 스프레드 추이를 좀 나눠서 3개의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종목이 여기 뒤에 보면은 총 몇 개였죠? 2, 4, 6, 12 아닌가? 2, 4, 6, 10종목이네. 이 10종목을 하나하나 다 얘기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쌤 윤주호입니다. 네, 정유학 이안나입니다. 실적으로 보는 화학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적으로 크게 3가지 그룹으로 좀 나누어 보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실적이 개선이 됐고 3분기에도 2분기에서 또 좋을 기업들을 좀 구분을 해놨고요. 이걸 첫 번째로는 이제 소재로 구분을 했고 이 소재 구분에 이어서 이제는 기업으로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룹 2에서는 2분기 때 대비해서 2분기 때는 좀 실적이 저조했지만 3분기 때 턴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했고요. 상쾌 좋아. 이 그룹 2가 좋겠네. 그룹 2요. 네, 근데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룹 2에서도 소재만 보면 좋아져야 정상인데 또 일회성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 좋아지는 기업들도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따 얘기해주고. 네, 그룹 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저조한 기업 2분기 때 설사 서프가 났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룹 1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이건 알아요. ABS 전자제품들 막 헬멧 수요 그리고 아세톤 손세정제. 네, 너무 코로나 관련된. 그렇죠. 다들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금호석유 같은 거. 맞습니다. 얘기 좀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조금 소재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ABS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스프레드가 그림 1번 보시다시피 2분기 때 거의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을 한 다음에 3분기 때는 좀 더 올라왔습니다. 2019년 초반보다 더 올라온 상태고 이 ABS가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생각하기로 자동차 소재 쪽으로 사용이 되는데 왜 얘네는 이 소재는 2분기 때 좋고 PVC도 똑같이 자동차 소재 필름으로 쓰이는데 도대체 왜 2분기 때 PVC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ABS가 PVC보다는 성형이 좀 유연해요. 그래서 성형이 가능하고 조금 내열성이 뛰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ABS 같은 경우가 이제 가전용 플라스틱이라든지 자동차 필름에도 많이 쓰이고 일반 이제 헬멧 필름 이런 것들까지 많이 쓰이면서 좀 성형이 적합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로 이제 스펙트럼이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분기 때 중국 헬멧 수요다 했을 때 PVC를 쓰기보다는 성형이 좀 더 용이하고 조금 더 친환경 소재인 ABS가 2분기 때 PVC보다 더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3분기 때 중국 가전 수요도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아시다시피 자동차 가동률이 또 올라왔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요도 굉장히 좋고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가동률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재들이 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ABS는 2분기여서 3분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세톤은 뭐 아시다시피 손 세정제 쪽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이 2번 보시다시피 계속 뭐 가격이 뭐 위로 계속 고공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 아세톤에 있어서 페놀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페놀 가동률 자체가 많이 크게 늘질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아세톤은 가격도 잘 받으면서 수요도 굉장히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DPE 소재예요. LDPE라고 하는 건 지금 전반적으로 배달용 플라스틱 수요가 굉장히 좋으면서 PE하고 PP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제가 LDPE만 계속 넣어놓은 이유가 2분기까지 PP하고 PE 쪽 다 좋았는데 3분기에도 이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유일하게 LDPE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LDPE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저밀도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밀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 HDPE보다는 우리 일반 포장용 비닐봉지 플라스틱 쪽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DPE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우유가 이제 배달이 와도 그 살균 가능한 플라스틱들 있잖아요. 그런 약간 고강도 쪽에 많이 쓰이고 오히려 이렇게 뭐 좀 잘 찌그러지는 플라스틱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LDPE로 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장용 배달 용기들이 증가를 한다. 그럼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건 소재가 LDPE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DPE 스프레드 그림상 보니까 이건 진짜 좋네. 네, 그냥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올라와서 유지되고 있으니까 야 이건 정말. 네. 수요도 좋고. 뭐지 업체가? 지금 LDPE를 가지고 있는 건 롯데케미칼도 사실 좀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좋네. 뭐 네, 금호석유 아니 금호석유가 아니구나. 네, 하나솔루션 좋고. 하나솔루션. 네. 다 이게 원래 그 케미칼 업체는 다 이거 조금씩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비중이 좀 큰 게 하나솔루션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롯데케미칼도 많이 들고 있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수화학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수화학이요. 이제 이쪽 소재에 포함은 안 되는데 이게 계면활성제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라고 하면 되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누예요. 여기 보니까 그룹 1에 속하는 기업은 네. 하나솔루션, 이수화 이렇게 적혀서 물어본 거예요. 네, 사실은 여기에 휴비스도 하나 더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 그래서 사실은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샴푸 쪽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를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설해마을 옆에 있길래 지나가다 가끔 봐가지고. 네. 그래요, 지나갑시다. 네, 그래서 사실 이수화학은 뭐 나중에 에날로로 또 적기는 했으니까. 괜찮아요, 이수화학은? 예상 좋아요?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그래? 상태고, 네, 3분기 때 서프 날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드 나온다고? 네, 그리고 여기 자회사에 그런 거가 더 좋은 거지. 지금 상황에 종목 찾아야 되는데. 오케이, 알았어. 네. 이수화학 이따 자세히 얘기해줘요. 그러면 네. TDI는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이제 TDI인데요. T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우레탄의 원료가 되는 것을 이제 TDI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가구 쪽에 들어간 뭐 침대나 이런 데 메모리 폼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생각보다는 수요가 막 3분기 때 확 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프레드가 벌어진이 확대된 이유가 이제 공급이 워낙 타이트했어요. 이 TDI 쪽이 이제 가동률이 너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생활용품 쪽에 이제 가동률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수요는 있는데 지금 당장 나중에 뭐 가동률이 요 정도로 안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빨리 원료를 사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들어오면서 이제 재고 보충 수요가 들어오면서 스프레드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은 4분기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룹 1에 속하는 기업으로는 LDP하고 PVC, TDI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또 좋은 상황이고, 예. LG화학은 ABS하고 이제 PVC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금호석유화학은 아세톤도 있는데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SBR, BR 쪽이 이제 턴을 하면서 좋아지는 거고. 금호석유 탑픽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생활용품 쪽 수요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번에 사이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룹 두 번째로 페이지 4페이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분기에는 좀 저조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3분기 때는 개선되는 소재들을 좀 보면 이게 제일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데 네, 저는 3분기 확 좋아지는 거 이렇게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 소재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PVC하고 SBR, BR 쪽 소재를 좀 중심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3분기에 턴하는 소재로 TPA도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서술을 해놨듯이 TP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도 중국 자금률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의 97, 8% 이상을 중국 자금률이 높은 상황이어서 실제로 여기는 수요가 일부 올라오긴 했지만 공급이 굉장히 과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롯데케미칼도 지금 현재 TPA를 설비를 접고 PIA로 설비를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제외를 해줬고요. PVC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PVC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ABS보다는 가공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염화 비밀 수지라고 해서 지금 일부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성형을 해야 되는 그런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ABS보다는 전방이 건설하고 자동차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형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VC는 2분기 때까지는 좀 수요가 많이 다운되어 있었다면 3분기 때 자동차하고 건설 수요 일부 돌아서면서 3분기 때 좀 스프레드가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림 7번 보시다시피 조금 변동성이 있는 편이기는 한데 2019년만큼 충분히 올라온 상황이고요. SBR, BR은 뭐 아시다시피 타이어 쪽으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턴을 해서 좋은 상황입니다. TPA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룹 2에 속하는 게 사실은 롯데케미칼이 아까 PE 쪽 소재를 다 가지고 있어요. HDP, LDP, LLDP 모든 PE 쪽 소재 다 가지고 있고 PP 소재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는 TPA는 다만 PIA로 전환을 해서 사실 롯데케미칼은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야 정상인 회사입니다. 로켓은 지금 미국 때문에 이게 제가 나올 수가 없어. 네. 원래는 ECC가 좋아야 정상인데 내가 좋아하잖아요 로켓을. 네. 알잖아 내가 아야나 형 물어. 로켓 좀 좋게 말하면 안 돼? 맨날 그랬는데 얘 숫자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아. 네. 대선 공장과 미국 공장이 한꺼번에 셧다운이 된 상황이어서 둘 다 셧다운돼 있으니까 참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효성 삼형제, 효성화학, 효성첨단 소재는 타이어 보강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타이어 쪽 올라오면서 턴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효성 TNC나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회성이 제거되는 것이 좀 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 TNC가 2분기에 일회성이 있었어요? 효성 쪽이 다 있었습니다. 사재기 효과가 너무 커. 3분기는 확실히 없는 거 맞아? 효성은? 네, 왜냐면 이게 재고 소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네. 아까 이게 무슨 스판덱스 섬유 쪽입니다. 섬유. 이거. 네. 섬유 쪽에 수요가 많이 올라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효성화학이나 효성첨단 소재만큼 턴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금 슬로우하게 올라올 겁니다. 사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턴은 하지만 뭐 엄청 개선 서픈할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는 사실은 TDI 쪽, 이게 그룹 1에 속하는 TDI의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휴캠스인데 DNT라고 해서 원래 그래서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 정상인데 여기에 이익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탄소 배출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도 또 좋아지는 게 PVC 생각하면 LG화학이고요. SBR, BR 생각하면 금호석유라서. 맨날 똑같아. 금호석유. 그래서 참 금호석유 LG화학은 좋은데 주가가 올랐고 네, 뭔가 맞습니다. 턴어라운드 기대감 있는 것들은 효성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 봐야겠네. 네. 이거 좀 이따 이제 제가 기업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룹 2가. 그룹 3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좋았는데 3분기 때 좀 실적이 저조한. 대한유화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아무래도 기초유분. 그냥 좋았는데. 네. 전부 다 꺾였습니다. 지금 스프레드를 페이지 5, 6페이지에 쭉 지금 적어 놓았는데. 그러면 에틸렌 스프레드만 봐도 그냥 쭉 꺾여 내려오고. 네. 그리고 하필이면 대한유화가 HDP를 가지고 있어요. HDP가 P 다 좋았는데 HDP는 네. PX 스프레드는 뭐 저 바닥에서 그냥. 네, 그 MEG하고 PX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MEG를 또 롯데케미칼이 좀 들고 있다 보니까 로케는 사실 이런 쪽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 유분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기초 유분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가 좀 나아져도 이게 너무 큰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범용으로 많이 들고 범용을 있죠. 많이 들고 있으니까 범용은 잘 안 되고 있고 케미칼이 지금 전체 경기가 돌고 있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경기만 돌고 있는 관련된 케미칼 소재들은 스프레드가 좋아지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금호석유 같은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LG화학은 참 배터리도 있지만 ABS가 좋고. 네. 하나솔루션도 좋습니다. 하나솔루션도 2분기도 좋고. 근데 너무 요번에 뭐죠? 그거 뭐 자동차 니콜라 관련된 건데 하나 케미칼이잖아 이게. 여기에 원래 케미칼 다 좋은 거 많이 있죠. 주가 올라서 너무 올라 있지 않나? 그리고 하필이면 니콜라가 또 터져가지고. 뭐 터졌는지 아닌지 나는 요새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말 못 하겠어 이제는. 네. 저도. 근데 기초 유분 스프레드랑 너무 다르네요. 이거 혹시 뭐 주린이가 많다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화학 케미칼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그림 1서부터 그림 20까지의 용어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도대체 이걸 어떤 회사가 얼마나 만들고 이걸 알고 있어야 뭐 회사 판단을 하지. 그냥 막연히 차트 보고서 바닥이냐 이거 해봤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물성별로도 같은 P라도 다르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해놓으시면 어렵지도 않고. 네, 한번 알아놓으면 이 라인이 너무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실적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약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요.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수혜받는 데는 너무 수혜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문제가 범용을 보고 전체적인 걸 보고 있으면 케미칼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하나 보면 또 얘는 장사 잘 되네. 네. 이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3분기에 2분기 안 좋았다 3분기 좋아지거나 뭔가 새로운 스토리. 워낙 요새 일반 투자가 많이 시장에 들어오니까 약간 스토리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는 설명 안 되는 주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시장에서는 별로 그냥 그렇게 아주 뭐 많이들 관심을 갖지 않았던 효성그룹 주식들도 최근에 관심 갖는 이유가 그런 것들 아닌가요? 아까 이 수학도 상당히 재밌어 보이네. 그러니까 관심들 없던 것들이 훨씬 이르더라고. 그래서 그럼 종목을 어떻게 하나부터 순서로 갈까요? 순서대로 그렇죠. 가겠습니다. 하나 솔루션부터 얘기합시다. 하나 내가 솔루션. 이거 굉장히 불만인데 난레이티로 계속 나가지고 왜 난레이티야? 계속 그랬더니 주가가 올라서 헷갈려서 한 거지. 좋아하는 회사시잖아요. 예. 네. 손이 안 나가서. 그래. 나중에 결정해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 하나솔루션은 뭐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이 좋긴 한데 제가 태양광이 사실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폴리 실리콘부터 시작해서 뭐 단결성 실리콘도 마찬가지고 셀 모듈 단까지 사실은 중국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태양광 뭐
뭐 가정용 수요 쪽으로 북미 쪽에서 MS1이라고 하지만 언제 셀 모드를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에 프리미엄을 주게 된 계기는 이번에 이제는 젤리 인수를 하면서 VPP라는 이제 전력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이고요. 요 서비스 사업이 결국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통신 서비스, 전력 서비스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 사업이 결국에는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원재료단이나 이런 제조업단은 일부 이제 다음 타자한테 넘겨주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고부가치 사업을 가지고 영위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 인수로 인해서 이쪽에서 이제 핵심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PP 사업에 대한 부분이 태양광의 프리미엄을 좀 줬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석유화학 부분이죠. 석유화학 부분이 3분기 때 LDP, 이게 또 P도 LDP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LDP가 좋고, PVC, 아까 2분기 대비 3분기 올라오고 PVC도 있고요. 괜찮고. 네, TDI는 급격하게 2분기에서 3분기로 스프레드가 확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에서 또 이제 실적 서프가 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도 전체적으로 다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4분기까지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인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 지분 때문에 조금 올라온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의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하나솔루션의 수소 부분은 조금 다르게 좀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태양광 쪽에서도 이제 수소 쪽에서도 태양광을 가지고서는 약간은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신재생이든 수소든 다 좀 이익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번 말씀드렸듯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측면은 활용성 진짜 측면에서 먼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활용성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뭐 주가에 벌써 반영을 한다고들 그래요. 이제 밸류가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내가 봤을 때 케미칼 그냥 원래 부분에서 LDP 좋아지는 거, PVC 좋아지는 거 플러스 어떻게든 간에 성장성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 네, 하나솔루션이 뭐 하나그룹이 주력을 그쪽으로 하는 건지 지분 투자 같은 걸 어쩌면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 그거가 좀 이렇게 해서 이 현재 시총이 설명된다고 해야 되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숫자도 나쁘진 않겠네요. 네, 밸류는 싸진 않지만. 네. 하나솔루션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화학이야 뭐. LG화학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여가지고. 네, 뭐. 각 들고 있으면 팔실 이유는 없는 종목이니까. 네, 뭐 특별히 팔 이유가 없습니다. ABS, PVC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전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신차 효과가 3분기 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외형 계속 성장이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뭐,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전지 실적, 그러니까 마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상승폭이 좀 미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첨단 소재 부문 같은 경우에도 이미 비핵심 부분은 다 매각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사업 부분에서 실적 호조를 보이는 게 또 LG화학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LG화학은 공부들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너무 잘하고 그냥 뭐 LG화학 갖고서 어디서 얘기를 하면 저 할 말도 없어요. 뭐 부분별로 다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비해서 회사의 IR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조금 LG 더 그 부다가 있는지 좀 구닥다리 갖고 그랬었는데 뭔가 굉장히 소통도 공격적으로 잘하는 것 같고 네. 설득력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배터리도 어쨌든 간에 뭐 배터리로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맞습니다. ABS가 워낙 좋네요. 진짜. 네, 좋습니다. 금호석유부터 합시다. 이게 탑픽인데. 네, 금호석유 뭐 최고의 코로나19 수혜주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2분기 때는 원래는 SBR, BR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정상인데 아세톤하고 페놀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지금 금호석유가 2분기 때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난 상황이고 여기에 3분기 때 아세톤이 전혀 꺾이지를 않은 상황이어서 금호 PNB 쪽 실적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SBR, BR이 가장 외형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인데 여기까지 가동률이 정상적으로 올라온 상황이어서
SBR, BR 타이어 그리고 이 합성 공우 중에서도 MB 라텍스 비중은 작지만 이익률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금호 PMB의 아세톤과 페놀까지 해서 사실은 전반적인 모든 제품군 석유화학 제품군이 다 좋습니다. 스프레드가. 그래서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좀 서프가 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금호석유가 좋아 보이는데 뭔가 이게 스토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또 요즘 막 뭔가 첨단 뭐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금호석유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많이들 관심은 덜 받는 느낌이야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금호석유도 붙고 있습니다. 벌써 친환경 소재 막 이래서. 그래? 그래서 근데 사실 너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석유화학 업체들이요. 석유화학 원유 베이스 기반의 제품들만 가지고 손 놓고 있진 않았습니다. 모두. 그건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본인들도 알죠. 기업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겠죠. 지금 뭐 중국에 많이 빼앗기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방향성이 돌아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보다 전부 다 손은 다 걸치고 있습니다. 다 걸치고 사실, 있는데 얼마나 거기에 매출이 네. 차지하냐를 갖고서 우리가 그거를 포인트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그랬을 같습니다. 때 그런 기준으로 보면 금호석유가 상당히 좋은데 내가 네. 제 기준에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거보다 좀 더 자극적인 종목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누가 네. 물어보면 난 요새 케미칼 뭐 좋아하면은 야 솔루션 살 바에는 금호석유 같은 게 좋은 회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올드한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아 형 올드하다 이래서 워낙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숫자가. 네. 완전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익률을 지금 현재 보고 있으니까. 요새 저 주가는 이익의 함수란 말이 안 맞는 건지 난 금호석유가 좋아 보이는데 잘 참 그렇다고. 방향성과 장기적인 그림을 좋아하는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히 바보된 종목 나온다. 네. 내가 누가 로켓만 물어보면 옛날에 한번 로켓 한 방 있지 않을까 하다가 야,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늦춰지는 것 같아서 오늘 뭐 확 뽑아버리네. 네. 요즘 뭐 저랑 상관없이 저도 조용히 있으려고. 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실적만 놓고 뭐 일단 얘기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홀더는 다운그레이드 하셨는데 오히려.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분기 좋아요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네, NCC에서 2분기 때 힘들었다면 사실 3분기 때 뭐 비중이 작긴 하지만 ECC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PE하고 PP 소재를 전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수요라든지 스프레드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대상 공장 부분하고 이제 납사계약 배당금 같은 200억 정도의 일회성 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결국에 가장 큰 부분이 대상 공장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게 큰데 요거에 대한 기회 손실 비용은 3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4분기에는 그래도 가동이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사는 그렇다 치겠는데 미국이 이게 네, 맞습니다. 유지보 쓴 거야 이게 지금? 미국? 아니요, 그냥 셧다운 됐습니다. 그냥 허리케인 셧다운. 때문에. 얼마 안 할 거 아니야. 잠깐 하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시작했는데 그래?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그럼 사실 7월 한 달 정도 돌린 거거든요. 미국 이씨에 돈을 얼마 썼는데 진짜 이거. 그래서 사실은 LG USA 실적을 조금 3분기 때 기대를 했었는데 3분기 진짜 안 좋겠네. 네, 여기 손실 비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3분기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4분기 때는 그래도 여러모로 턴을 하지 않을까. 이제 뭐 ECC도 가동이 시작이 되고 대상 공장도 시작이 그렇죠. 된다면 확실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 PBR로 싸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네, 저는 아직 시기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라고 숫자 보고 나오고 있기 하면 때문에. 딱 좋겠네요, 이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거 나와서 안 좋게 나와버리기 더 낫거든. 안 좋게 나와서 에이 할 때 그때 받아내면 네. 어차피 사이클링은 시크리칼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네가 이제 롯데 첨단 소재 자회사 중에 롯데 첨단 소재 쪽이 또 ABS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 준비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너무 케미칼을 키워버렸어 롯데가 범용을. 너무 키운 거야. 이제 이게 이만해지니까 나머지들 뭐 괜찮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도 티도 안 나는 것 같아. 이제 롯데 케미칼. 네. 또 언젠간 좀 M&A를 시도를 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난 로켓 굉장히 좋아요. 제가 원래 대환유화 로켓을
우리가 전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타이밍적으로 보면 이게 탁 콜하기 좋거든요. 네. 거기서 시크릿을 딱 돌 때 콜하면 짜릿한데 야, 내가 그래서 아리아나 영화한테 맨날 로켓 콜 한번 기회를 많이들 잡아보자 계속했는데 숫자가 그래도 뭐든 숫자가 나와야 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야, 이거는 원래 효성 잘 안 봤었는데 하도 이한나 연구원이 효성 주식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그러게 말입니다. 효성화 근데 요새 효성 얘기 안 하면 효성은 다 인기가 좋더라고요. 효성 뭐 화학도 좀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약간 효성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냥 뭐 재무적 고전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떠나서 저 리스크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덕후 기질이 있지 않나 효성이. 원래 우리 와이프가 그 덕수 있는 데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옆에 효성이 있었어요. 원래 효성 상사가.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 왜 하냐면은 그 아는 친구가 효성 다녔었는데 그때 효성이 되게 많이 약해져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그때 관두고 나와가지고 막 그 근처에서 술 먹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부활을 하네.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되게 사실은 니치 마켓 같은 느낌의 소재들을 그런 것들 하는 것 같아요.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 네. 그 여러 가지 뭐 물질 새로운 물질들 하고 막 하는데 야 저거 되겠어 하는 것들 막 하고 있는데 그걸 꾸준히 하더라고요. 승부처인데 봅시다. 효성화학부터. 네, 효성화학을 제가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바이로. 원래는 홀드였었는데 2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되면 이제는 장기적인 그림을 봐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분기별로 실적이 우상향하는 가운데 지금이 약간 매수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바이로 했고요. 물론 3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2분기 때 일회성 비용이 워낙 컸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제외한 부분, 기저효과 자체가 3분기에도 있으면서 사실은 PP하고 PDH 쪽을 효성화학이 좀 들고 있죠. 그래서 PP하고 PDH 쪽이 지금 가동률도 정상화되고 있고 PP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굉장히 견조한 편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동 정상화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베트남 비나 PP 같은 경우에가 항상 이제 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이제 비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수율이 잡히기가 좀 쉬운 측면은 아니어서 이제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해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율이 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는 좋지만 이제 3분기 때 그 PP의 적자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에도 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말 들으니까 불안한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일회성 비용이 컸잖아요. 그래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 4분기에 턴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결국에는 효성화학을 봐주는 그림은 사실은 2021년에 베트남 PDH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PDH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모든 정유회사들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 뭐 요걸 통해서 지금 석유화학 공정의 마지막에 부생수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유 쪽에서 생각보다 석유화학 공정을 많이 안 돌리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결국에는 석유화학 쪽에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부생수소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는 판매를 하는. 그래서 정유 쪽에서 원유 베이스의 에너지원으로 가다 보니 우리가 탈 원유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가장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공정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그걸 제일 먼저 건든 게 효성화학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베트남 PDH 쪽에서 고순도수소를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다면은 정유화학 쪽에서는 효성화학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고부가 가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2분기까지 사실 기다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2분기 때 한번 실적 쇼크가 나고 이제 3분기 때 턴할 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정말 우리 이한나 연구원이 처음 얘기했을 때 너무 스토리텔링 아니야 했던 종목인데 효성 첨단 소재. 그때 하나솔루션이랑 같이 얘기했었는데 수소 얘기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효성 첨단 소재가. 네. 탄소 섬유 쪽으로. 사실 수소 쪽에서 좀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부분 되게 제가 IR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쓴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논문 많이 보는데. 네, 저는 우리 이하나 영혼이 논문 많이 뒤져보는 효성 첨단 소재에서도 이걸 제가 얘기할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핵심이기는 하지만 매출 비중이 작기 때문에 IR 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수소에서 탄소 섬유가 핵심이기도 하지만 깔끔한 이유가 예를 들면 불소 수지를 하는 기업이다. 수소 쪽에 불소 수지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불소 수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기술 개발을 하느냐 요 차원인데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측면이 좀 깔끔했고 그렇다 보니까 수소 경제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탄소 섬유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필이면은 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커지면서 수출 규제 중에서 타격 볼 수 있는 화학 소재 거의 1위로 지금 탄소 섬유가 작년 하반기에 꼽힌 상황이기 때문에 좀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는 그대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3, 4분기 기타 부분으로 표시돼서 나오겠지만 이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 아라미드하고 탄소섬유는 지금 현재 외형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지금 수요도 늘고 있으면서 마진도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섬유는 3, 4분기에 빠르게 적자 회복을 해서 BEP를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본업이었던 타이어 보강제가 2분기 실적 쇼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SBR, BR 쪽 요 자동차 올라오면서 타이어 쪽도 같이 올라오면서 타이어 보강제도 지금 85% 이상 지금 가동률을 다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때까지는 사재기해 놓은 원재료 부분을 소진하느라고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의 가동률을 밑돌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85%까지 회복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석유화학 실적 올라오면서 수소경제 쪽 탄소섬유까지 붙게 된다면 효성 첨단 소재 그냥 가볍게 퍼 17배만 봐줘도 저는 18만 9천 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천하시는 일찍 발군해서 잘 하신 것 같아서 좋아. 효성 TNC가 좀 생소했어요. 아, 네.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 3분기 턴어라운드? 근데 요새 찾는 게 다 3분기에 좋아지는 것만 찾고 있는데 효성 TNC 정말 좋아져요? 턴어라운드는 하는데 효성 삼형제 중에서 턴어라운드 폭이 가장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별로네. 근데 턴은 하죠. 2분기 내 일회성이 효성 쪽이 일회성이 너무 컸습니다. 스판텍스 하는 거구나. 네, 스판덱스 그러니까 섬유 쪽 뭐 아시다시피 전방이 그렇게까지 턴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제거 효과가 숫자는 스판텍스 보는 거고 네. 성장성은 친환경 플라스틱을 보야 되는데 그거는 비중이 적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환경 플라스틱 얘기 나오면 좋겠네요. 이거. 네. 요즘 분위기가 좋더라고. 사실 스판덱스만 보면 효성 TNC 그래서 조금 안 봤었는데 사실 제가 그린 뉴딜을 되게 열심히 보게 됐어요. 봐야죠. 지금 내가 뒤져보라고 했잖아. 계속 뒤져보니까. 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지금 한 64조? 64조 정도가 지금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뉴딜을 나도 열심히 봤어요. 보니까 주식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업에 투자를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기업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네. 해당되는 기업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 지금 다 올랐죠. 사실은 그린 뉴딜에 뭐 관련된 것 같으면 다 올랐는데 녹색 산업 부분은 예선이 6주여서 그런지 잘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좀 친근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녹색 산업이 지금 그린 뉴딜의 안에 신재생 들어가고 녹색 인프라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녹색 산업이 들어갑니다. 그 녹색 산업에 정확하게 보도자 정책적으로 올라온 것이 바이오 플라스틱하고 리사이클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진짜 근데 나 같은 스타일은 참 힘드네. 뭐 녹색 산업을 뒤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기업 실적 보고 하는 게 편한데 하여튼.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참. 사실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저는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이 있기 전에 사실은 친환경 쪽이 방향성이라면 지금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바이오 플라스틱 쪽이에요. 지금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빠르게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 용품 있잖아요. 아이들 용품에서 환경 호르몬 나온다고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을 쓰게 되면 환경 호르몬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좀 아이 용품들 중심으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우리나라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막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배달의 민족을 좀 시켜보면 거기 친환경 비닐이라고 해서 PLA 소재, 그러니까 생분해 비닐로 해서 전부 다 맞췄어요. 그쪽은. 그래서 그걸로 지금 납품이 되고 공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CU 편의점 가게 되면은 이제 BGF 리테일에서 친환경 소재를 또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샌드위치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BGF에서 만든 걸로 지금 현재 친환경 용기가 다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화학 쪽에서는 SKC가 지금 좀 의미 있게 매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에 납품하고 있는 생분해 포장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바나나 하나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포장재로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모든 빵 포장재로도 전부 다 PLA 소재가 지금 SKC에서 납품이 되고 있고, 휴성 TNC는 스판덱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섬유 업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이오 섬유라고 해서 섬유 쪽도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피부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이오 섬유에 대한 니즈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을 기준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효성 TNC는 오스프리라는 백팩 브랜드, 이제 아웃도어 쪽에서는 세계 1위고요. 이쪽으로 공급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 공급처는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매출 비중이 많이 작습니다. 그래도 탄수섬유는 4%는 내는데 효성 TNC는 큰 부분이 이제 스판덱스다 보니까 조금 많이 묻히는 측면이 있어도 지금 유일하게 바이오 플라스틱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가 전분하고 PLA예요. 그래서 PLA하고 전분 쪽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SKC하고 효성 TNC를 봐주시는 거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SKC는 여기저기 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효성 TNC는 생소한데 지금 방금 주가 봤더니 주가 오른 게 없네. 이거 긍정적이네. 뭐 아무도 관심도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이수화. 아까 3분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적혀 있네.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기대되는 실적. 네. 이게 제일 마음이 난 편한데. 좀 이런 기업이 마음 편하게 하죠. 이거 이수화는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순수 화학으로 봐주시면 되고, 예. 다만 여기 자회사로 좀 걸쳐 있는 회사들이 좀 항상 주가를 흔드는 요인들이 됐었는데, 이젠 랩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계면활성제 쪽에 있어서 거의 중간체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활용품 쪽 많이 올라오면서 랩 사이클이 굉장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것도 좋은데 사실은 얘네가 IPA를 해요. IPA는 이제 손세정제죠, 또. 손세정제를 하다 보니까 57% 이상이 지금 랩 쪽으로 나가고 있고, IPA 쪽도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한꺼번에 사이클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2분기 대비 3분기 때 갑자기 호실적을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랩 쪽에서 좀 대규모 업체, 일본 업체가 설비 폐쇄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일부 수혜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딱 두 개만 봐주시면 됩니다. 중국에서도 불났다는 게 뭐예요? 네? 중국에서도 랩 공급이 아닌가? 중국의 진통 석유공사가 뭐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제 화재 때문에 잠깐 공정이 중단이 된 거고요. 2019년에 일본 업체는 설비를 완전 폐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2020년에 좋아질 거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각보다 한 2분기 때 좀 눌렸다가 2분기 때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3분기 때 더 좋아진 측면이 있고 7월에 하필이면 이 중국 쪽이 지금 화재가 났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사실 중국 쪽의 비중이 계면활성제 쪽은 아무래도 중국 쪽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흔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이수학 쪽으로 일부 물량도 몰리고 그리고 스프레드도 확대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측에서 확인은 된 거예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네. 3분기 숫자가 좋겠네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회사가 붙어요. 이수학이.
알지 이수건설 뭐 건설과 이수앱지스가 어때요? 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던 이수건설이 좀 힘들고요. 항상 힘들지 뭐 네, 거기. 그래서 항상 이수학을 볼 때는 이수건설이 이제 매각이 된다면 재무적인 부분에서 부채 비율 좀 많이 내려가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매국에 대한 부분은 이제 루머로만 좀 돌고 있고요. 아직은 뭐 지금 현재 의미 있는 분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안 좋잖아요.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수건설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수앱지스가 의외로 지금 이상을 한다고 백신 쪽에서 난치성 암 치료제 쪽에서 임상 이상을 한다고 갑자기 나면서 뭐다 걸쳐 있네. 네, 사실 이수앱지스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이거 말고 그냥 3분기 숫자만 딱 좋아져서 보는 것만 정말 마음이 편하겠는데 여기도 참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딱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예, 실적이 좋아지고 화학으로만 보면 좋아지는데 뭔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실적은 굉장히 실적 서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일단 요새 지금 9월이잖아요. 예. 9월 지금 다 신매출이면 지금 우리가 막 뭐 시장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다가 예. 혹시나 변동성 생겼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근거는 실적밖에 없구나 이제부터는. 네. 그러니까 실적 좋은 것만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난 강해서 가끔만 이거 강조하는 거야. 실적 네.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럼 진짜 이수학 괜찮습니다. 이수학 오케이. 네. 제가 는 사실 안 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려 이것도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것들 찾아와야 돼 지금. 네, 근데 거기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네. 내가 뭐 중소형주에서 약간 그런 게 막 섞여 너무 사업화 복잡한 것들 자회사 막 손자회사 이상한 것들 있는 것들은 그러면 이 시총이 또 작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 휴캠스는 여기는 탄소 배출권 때문에. 네, 맞습니다. 원래는 TDI가 돌아서면서 휴캠스의 주요 고객사가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OCI 쪽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쪽이 지금 TDI 가동률이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DNT 쪽도 지금 가동률이 올라와서 휴캠스는 지금 3분기 때는 실적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 NT하고 NA 계열로 보면은 지금 실적이 화학 쪽에서는 굉장히 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 쪽이 지금 일부 중단이 됐어요.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된 측면 때문에 3분기 때 판매량이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이익률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3분기 때는 좀 실적이 저조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재계약이 다시 되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제 되고 이제 판가 계약까지 완료가 된다면은 4분기를 기점으로 턴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조금 의미 있게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저는 좀 다시 봐줄 생각이고요. 다 우리가 뒤져봤는데 네. 실적으로 보니까 좋아지는 거는 확실히 좋아지고 네. 안 좋아지는 거는 확실히 안 좋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요새 케미칼이 약간 그런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냥 숫자로 놓고 본다면 금호석유, LG화, 약간 중소형주에서는 하나솔루션도 괜찮습니다. 효성 뭐라?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좋은 건 다 아는데 네. 엔화로 낸 게 비싸서 좀 그랬던 네, 거 같지. 그 좋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그 저기 3분기가 좀 실적이 딱 좋아지는 요새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니까 그게 약간 뭐지 효성 저희 TNC 예, 그리고 이수화 네. 뭐 이 정도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하여튼 실적 시즌 다가오는데 종목들 좀 잘 골라서 케미칼 전략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죠. 네. 배터리 대회 얼마 안 남았네. 네. 어떨 것 같아요? 그날 이거 주가를 막 얘기를 해도 돼요? 아니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 왠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옛날 주택. 아니 제가 원래는 배터리 데이를 기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전이 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거 약간 저만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데. 네, 다들 테슬라, 뭐 니콜라, 배터리 이쪽은 다 한마음 한뜻일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들 사실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냈어. 내가 저번에 테슬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누구한테 말했다가 30분간 설교 당했는데.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 예, 이한 내용으로는 다투지 말아야지. 이 얘기하지 맙시다. 다음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보고서 네. 내재화 쪽을 빠르게 못할 것 같죠. 네. 그치? 네. 그거는 뭐 그 정도는 예측이 되는 것 같아서. 오케이, 마무리 들어갑시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